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순 TV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잠시 국내 회의 때문에 들리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 건데요. 미 공화당 필승 한인팀의 권성주 상임공동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소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냥 한 올해도록 그냥 뭐 한국을 방문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 빌딩들이 그냥 무렁차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발전을 거듭할 거냐. 또 불언간에 미국에 이제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 좀 미국에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역시 이제 미 공화당 필승 한인 팀이고 거기에 이제 한미동맹 강화재단의 총재님이십니다. 김회창 총재님이십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한인들이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에서도 보수 팀들이 그 트럼프에 대한 오해를 좌파 언론에 세뇌되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미국의 공화당이 보는 트럼프하고 한국의 보수가 보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분들의 그 트럼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평통 서울에서 미주대회를 열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나 그다음에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나 뭐 이런 면에서 제가 미주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 공화당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제가 중간에 또 박수로. 여러분들 뭐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그 안에서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 행운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은 역시 이제 공화당 필승 한인 팀에서 특히 이분은 이제 의학 쪽의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강태환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순 TV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LA에 살고 있습니다. 한 22년째 살고 있고요. 이번에 역시 그 평통회의 때문에 같이 나왔습니다. LA에서는 그 보수 여러 단체에서 지책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많은데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김회창 총재님께서 한국 쪽의 보수나 혹은 한국에서 보는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측면에서 사실 이제 좌파들이 여러 개를 공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측면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리퍼블리칸 트럼프 빅토리 코리안 팀을 2020년도에 결성해서 그때 재선운동 때부터 돕기 시작을 했고 계속 제가 RTBKT 타임즈를 발행했는데 지금 927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론 단면이지만은 트럼프의 정책, 공화당의 정책, 또 미국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또 미국이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보수층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좌파 언론 대표적으로 뉴욕 타임즈, NYT죠. 그 다음에 CNN,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미국에서는 듣질 않아갖고 90% 정도의 시청자가 빠져나가서 매번 이렇게
팔려고 내놓고 하는 것을 제가 2번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월 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TV 방송국으로 ABC, CBC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 한국으로 말하면 MBC 내지는 신문사로 말하면 그 무슨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 한겨레 차원의 그런 신문이고 이런 데서 보도하는 해리스에 대해서 해리스가 좋아 그러는데 해리스 이코로 이정미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죠? 그 NYT, CNN 이코로 MBC, 예? 한겨레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보수 가운데에서 좌파 공작보다도 보수 팀들이 좌파 언론에 세뇌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 코드를 무조건 영어로 나오면 그냥 존경하려고 그러는 권위를 주려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정미 클래스다, MBC 클래스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삼각지 집회에서도 알려드렸고 또 이렇게 트루스 포럼에서도 알려드렸고 또 맥서스 TV에서도 알려드렸고 계속 지금 알려드리는 차에 오늘 이 김상순 TV에서도 알려드리는데 뭘 오해를 하느냐. 첫째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말했다. 예, 두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나 김정은하고 친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외교의 언어를 대통령은 고지고대로 하면은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건 목사가 아니고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또 외교적인 거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오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유도하느냐, 자기의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었고 또 비즈니스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습니다. 그가 부동산 가진 게 1000채가 넘으니까 빌딩이 1000개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성이 밝은 한국에게 트럼프가 마지막에 준 것은 이제 주둔비 조금 올려줄 수 없냐. 내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무기 개발, 첨단 무기 개발하는 권한을 미국에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효자 방산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거는 뉴스 보도를 안 해주고 트럼프 공격만 좌파 언론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뇌된 우리 보수 팀들도 맞아, 트럼프가 우리 돈을 더 뺏어가려고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이 지금 30조 원이 40조 원이 50조 원이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위산업의 그 결제 과정을 제가 무역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주하면 몇 년 걸리거든요. 1년, 2년, 3년. 그걸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또 너무 급하게 원하면은 그 부대에 있는 것 갖다가 대체해놓고 생산해서 채우고 그런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니까 지금 물량이 부족하게 된 거는 트럼프가 그 길을 터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또 비행, 또 고급 탱크 이거 트럼프가 미국에서 허가해 준 결과지 우리나라 마음대로 무기를 거래하고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 No.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제를 미국 대통령 결제를 항시 무기 거래 때는 받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결제도 해야 되지만 국방부 장관 결제야 그냥 다 당연히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최고의 패권국인 미국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최고의 방산 국가가 될 수 없었다. 그 시발점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는 거. 마이클 리 박사가 CIA 한국 책임자였는데 그분이 유튜브 어느 강연에서
방영한 것을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내가 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클 리 박사를 인용하는 거죠. 제가 그 임천근 총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둔비 방위비를 늘리는 게 어디 쓰느냐? 주한미군의 월급을 올려주고 주한미군의 복지를 높여주고 그 주한미군 중에 특별히 군무원, 그죠? 그 미군에 취업해서 활동하는 군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군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군무원들의 복지 시설을 좋게 해주고 그 주한미군의 그 무기를 첨단화시키는데 사용되어져 있고, 이 평택은 대중국을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이 군사 무기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갑니다. 독일보다도 일본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대중국에 아주 가까이서 견제하고 또 모든 돌아가는 하늘에서 돌아가는 거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평택이기 때문에, 평택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더 강화시켜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둔비를 너 적어도 그 안에서 한국에서만 소비되고 미국에서는 한 푼도 건너오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 8천억, 7천억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내라. 그래서 바이든은 실제적으로 1조 3천억으로 한 5천억을 바이든도 올렸습니다. 이게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안 올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을 열면 민주당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중국의 관세도 그대로 그냥 낮추지 않고 그대로 조금 더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민주당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되고 좌파 언론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되고 주한미군 주둔비는 우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낼 수 있게끔 무기 개발권을 줘갖고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그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사의 차원 또 배려의 차원 당연히 많이 됐으면 그만큼 또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 군무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였었죠? 김정은의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이 발언은 수사적 발언입니다. 외교적 수사적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해요. 그 어떤 대통령도 김정은이 공산권 아니면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 골프 치다 보면은 두더지가 땅을 파갖고 막 속에 들어가 있다가 가까다 나갔다가 사람 오면 또 들어가고 그런 거 보는데 김정은이가 그 꼴 행사했는데 그를 나오게 만든 자가 트럼프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3번 회담을 했지만 김정은의 요구를 단 하나도 그거를 오케이 그렇게 해주마 그러질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다 주도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오게끔 하는 자지 그 조그만 어린애한테 말려들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뛰어나오게 해서 그가 수저를 들고 스푼을 들고 먹은 거 갖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과학적으로 건강 체크를 해서 얘의 수명은 얼마겠다. 얘의 건강은 어떤 상태겠다. 이렇게 하는 공헌이 트럼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진핑하고 만나서 공산주의 아니냐. 그렇지 않죠. 시진핑이를 미국에 데려다 놓고 회담하는 고날 시리아를 본격적으로 그 나쁜 사람, 그 독재자 리더를 쳐부시는데 그걸로 끝났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트럼프에 대한 오해는 불식하는 게 좋다. 주한미군도 그래요. 2019년도에는 트럼프가 물러나기 1년 전이죠. 2019년도에는 22,000명으로 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 1명도 미군을 감소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해에 28,500명이 주둔해야 된다 하는 것을 2020년도에 세팅을 해서 상하 의원의 결의를 거쳤어요. 그래갖고서 단 한 명도 미군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이게 말은 딜을 하기 위한 공격적 모딩이지 정말 미군을 철수한다? 철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세계의 모범적이고 정말 우방으로서 정말 기묘한 국가라고 표현한 그거를 믿어야지 그냥 어떤 딜을 하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수사를 그걸로다가 직설적으로 평가하면 그건 트럼프를 잘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40몇 프로 거의 50% 많을 때는 공화당 중에서는 65% 이상이 지지한다고 하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공화당원들이 바보입니까? 다 주주고 미 사회의 주주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이나 이제 거기서 조금 적지만 유색 인종들도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고 지지도가 그 다음에 스페니시를 최고로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지금 현재 다른 옛날에 공화당 후보보다 흑인들도 보통 8%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트럼프는 22%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지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백인의 지지만 받는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역사적으로 보면 점점 트럼프에게 왜 이 지지를 보내겠느냐. 그거는 세계의 국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나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신문사를 완전히 장악해갖고 광고비로 장악해갖고 움직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딥스테이트를 척결해야 되겠다. 내가 당선되면 그런 차원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트럼프 못되게 자꾸 이상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뉴스만 내보내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RTVKT 리퍼블리칸 트럼프 빅토리 코리안 팀의 뉴스를 이렇게 공화당으로부터 트럼프로부터 그 팀으로부터 그 전략적 팀으로부터 받아갖고서 이제 크로스 체크해 갖고서 늘 올리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트럼프는 굉장한 파워를 지닌 사람. 세계의 구도를 이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키신저가 중국의 핑퐁 외교로다가 그 $1달러 물건을 미국에다 많이 했는데 그게 트럼프 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올려라 관세. 왜냐하면 $1달러로 해갖고 그거 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각 품목이 1억 개 이상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10,000 종류가 더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세를 붙이니까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 아파트만 해더라도 1억 채 이상이 지금 더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중국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적인 또 그런 것들을 또 딱 제압하고 있는 트럼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컨트롤러로서의 트럼프를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다. 그 말을 맞지 않다.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합니다. 예. 한국.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가장 그 좌파들이 잘하는 이 프로파간다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가짜 뉴스에다 구호나 이런 게 그냥 감정이 확 넘어가요. 쟤네들이 그걸 너무 잘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레토릭에 대해서 빠져들지 마라. 그냥 그것은 그냥 그럼요. 그냥 그것을 금방 말씀하신 공격적인 워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협상력을 키우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레토릭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그리고 프로파간다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빨리 빠져버리세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벌써 이미 시작하자마자 김해창 총대님께서 그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용을 들으시면 그냥 일단 재방송 보실 때는요, 선입관부터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스폰지처럼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걸러내셔도 됩니다. 그런 우리 훈련들이 필요하다.
우리 제 이제 구독자들 제가 동지라고 하는데 일반 시청자 말고 구독자들 동지라고 하는데 우리 동지님들은 아마 제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스펀지처럼 이 세 분의 말씀을 귀한 말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제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몫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